네, 리딩 파워 유형편 12강입니다. 첫 번째 문장 example부터 하나씩 볼게요. 연결어 추론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글의 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어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글의 흐름별로 정확하게 구별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이 연결어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알겠는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연결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겠죠. 네, 필수적인 연결어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잘못 나왔네. 자, what's happening 하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죠. When we are actually doing two things at once,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It's simple.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able to process different kinds of data in different parts of our brain. 우리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 뇌의 다른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죠. 그러므로 you can talk and walk. 당신은 말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There's no channel interference. 뭐가 없습니다? 채널 간섭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you are not really. 당신은 정말로 뭐하고 있지 않다?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 두 개의 활동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One is happening in the foreground. 문장에서 두 개의 일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의 일이죠. 나머지 일이니까 the oth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other 가지 마시고요. 하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것은 여러분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기 위해서 당연히 is happening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in the background, 뒤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뇌 뒤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if you were trying to explain on the cell phone how to operate a complex machine 하고 나와 있지. 자, 만약에 당신이 문장에서 주어 나와 있고 were이라는 과거 동사가 형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당신이 뭐 하려고 하고 있다면 설명하려고 한다면 전화로 뭐를 how to operate a complex machine 복잡한 기계를 operate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you'd stop walking.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형태 보이시죠? 당신은 뭐 할 것입니다. 걷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to walk라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라는 similarly 라는 연결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역시 바로 전문장과 구조는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were crossing 과거 동사 형태가 나와 있죠. 건너고 있는 중이라면 love bridge 어떤 그 줄로 된 다리겠죠. 밧줄로 된 다리를 어디 위에 있는 계곡 위에 있는 밧줄로 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면 당신은 역시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형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 역시 투부정사 형태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당신은 두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것들을 동시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similarly 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물론 그 전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정법 나와 있는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similarly부터 여러분 stop talking까지 이 문장을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정법 있는 문장을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주의 좀 합시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이 한글로
적어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이 글의 요지는 다시 갈게요. 우리 유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정도까지가 이 글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요, 여러분. 이 글의 주제문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practice 1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넘어가도 됩니까? 네. 해석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our beliefs about emotions not only describe what is, whether in facts or myths, but they also prescribe what should or not should be 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의 뭐에 대한, 감정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not only 동사 형태 보이시죠? but also 동사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they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우리 감정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they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whether in fact or myth, 사실에서든 혹은 신화에서든 what is라는 것을 묘사한다.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여기서 그래서 is라는 표현은 약간 눕혀서 써놨지, 그치?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또한 그것들은 우리 감정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prescribe라는 표현은 기술하다, 서술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규정하다 정도라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정합니다.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라고 나와 있죠. 뭐가?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혹은 존재하면 안 되는가를 서술할 수 있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이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문장에서 바로 예시를 좀 들어놓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should not laugh. 웃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동안에? 장례식 동안에 웃어서는 안 되지요. 글쎄요. 이건 좀 장례식 동안에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안 되나? 장례 치르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누구를 추모하는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웃으면 안 돼.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또는 기도하고 가가지고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 그치?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지? 혹시 내 말 들려요, 여기?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 뭐뭐 외에도라는 뜻이야. 자, regulating 이라는 표현, 전치사 to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in addition 이라는 이 접속 연결어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n addition은 여러분 연결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in addition to는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 형태 regulating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 외에도 많은 규칙들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줄 한번 찾아봅시다. An enabling function. 여러분 enabling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많은 규칙들은 또한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o illustrate 하고 나와 있죠. to illustrate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non-emotional example. 이게 비감정적인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는 rules of grammar. 이 문법의 규칙들은 regulate, 규정합니다. 규제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적절하게 말하는지를 규제합니다. more fundamentally, 더욱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돕습니다. 맞아요. 뭐 하는 것을 돕는다? to constitute 하는 것을 돕습니다. 언어를 constitute라는 표현은 구성하다, 이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언어를 구성하는 것을 돕는단 말이지. 근데 어떤 언어야? 말해지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단수 비동사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지. 이 문장은 여러분이 꼭 서술형으로 적어 보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without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without과 뒤에 나와 있는 would be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out 나와 있죠? would be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without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본가요? 네, 설명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without 다음에 반드시 명사의 형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가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가정법에 나와 있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 without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다시 뭐라고?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ou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but for, 또 if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또는 if를 생략하고 were it not for 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느냐가 첫 번째야.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뭐가 명사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절에 시제를 보셔야 되니까요.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다? 동사 원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without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다시 또 드릴게요. 이거하고 여러분이 같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또 without 가정법입니다. without 똑같이 명사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어? have, have, pp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것은 but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로 시작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if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 이 정도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해석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똑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녀석을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without 가정법,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걸 보고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생각해봐. 지금 다 적긴 적었나요? if나 were 혹은 if나 had로 시작한다면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란 말이야. 하지만 without이라든지 but for 혹은 without이나 but for로 시작했을 때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이걸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부분이야. 왜? 모습이 같아 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지 have, pp가 나오는 건지 뒤에 나와 있는 주절에 동사의 시제를 보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형태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첫 번째고요. 형태를 알란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뒤에 어떤 시제가 나오는구나 까지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모습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without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정확하게 그 명칭도 중요하겠지만 어법에서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형태와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문장 자체를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without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없다면, 없었다면. 뒤에 봐야지. 뭐? 동사 원형이 나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그러면 저 녀석 without은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뭐가 없다면? 영어 문법의 규칙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 영어의 언어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화의 규칙이 없다면 여기 say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를테면 분노의 화의 규칙이 없다면 분노도 없을 것이다. 맞아? 단지 명확하지 않은 분노나 좌절감의 표현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치? 이런 부분들은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보세요도 잘 나오고요. 해석해보세요도 잘 나오고요. 해석해보고 해석을 주어지고 여러분이 써보세요도 잘 나온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우리 순서는 한번 잡아볼게요. Our beliefs 여기서부터요. For example 앞에까지 한번 볼 거고요. For example부터 여러분 가깝게 갑시다. funeral 장례식까지만 갈게요. In addition to부터 여러분 does 앞에까지 갈 거고요. does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구별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n addition to라는 표현부터 아까 나와 있던 enabling function까지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도 한번 빼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prescribe라는 이 단어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다. prescribe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처방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규정하다 정도의 단어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ractice 2로 넘어갈게요. 자, the ancient 하고 나와 있죠. 고대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recognized, 인식했습니다. 7가지 활동들을 예술로 인식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 시, 희극, 비극, 그 다음에 가면극, 그 다음에 춤, 그 다음에 천문학 이 7가지를 예술로
인지했답니다. 인식했답니다. 각각의 것은 each라는 표현 역시 단수 취급했겠죠. was governed, 뭐 되었다? 지배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것의 각각의 muse에 의해서, muse라는 표현은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규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7가지는 were united, 뭐 되었다?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공통의 motivation, 동기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곧 그들은 뭐였다?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지. 7가지. 아까 그 예술이라는 것은 도구들이었다. 근데 어떤 도구들이야? 줄 쳐버립시다.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뭐 하는데? To describe 하는데, 묘사하는데, 설명하는데. 뭐를? 우주를.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장소. 이것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도구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hey were method of understanding. 그것들은 방법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방법들이야? 이해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뭐를? 존재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as such라는 표현 여러분 따라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것들은 강조에 themselves 없어도 됩니다. 그들은 took on the aura of those mysteries. 그 미스테리의 기운을 띠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were each aspects of religious activity. 그것들은 뭐였다? 종교적인 활동의 각각의 측면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종교적인 활동의 모습이었다. 즉 어떤 말이냐면 the performing arts 하고 나와 있지. 어떤 공연 예술일 겁니다. 공연 예술은 기념합니다. 뭐를? 어떤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인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천문학이라는 것은 천국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한 7개의 클래시컬, 고전적인 예술 안에서 우리는 we can discover,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화, 그리고 과학적인 카테고리의 뿌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끕니다. Not only, but also. to라는 표현 전치사입니다. 역시 to라는 표현도 전치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끕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사회과학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prose narrative라는 표현은 뭐겠어? 어떤 산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소설이라든지 혹은 단편 소설, 기타 등등과 같은 이 산문적인 이야기로 이끈다. 역사라는 것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기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책처럼 쓰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 그치? 그리고 시나 또는 일대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나와있던 요 녀석만 핑크안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첫 번째부터 astronomy까지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이 서술형으로도 역시 한번 써보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히스토리 있었던 문장 보이시죠?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이 부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니 얘들아? B as well as 부분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바꿀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봐. For example, history leads to prose narrative, the novel, short stories, and so forth, as well as
to the modern social science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부분은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한 번씩 써보셔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와 있던 as a result라는 문장이 있었죠. as a result부터 religious activity까지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놔도 괜찮은 글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practice 3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제 2020년 6월 모의고사 하면서 그 효율적인 코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코치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practice 3번입니다. 한 번씩 봐봅시다. 자, 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언어에 대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포함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앞에 메시지야 메시지 스야 메시지 스 하고 나와 있어. 선행사가 복수가 나와 있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나와 있는 동사의 수도 복수 have로 나와야 되겠지. have both content and form.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면 내용 그리고 형태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내용이라는 표현은 말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그 형태라는 것은 그것이 보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내가 너희들한테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이런 게 있을 거야.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내용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방법, 형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많은 코치들은 are good at 이라는 표현, 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이죠. ing 형태까지 잘 할게요. 자, are good at giving information. 정보를 주는데 매우 잘합니다. 어떤 정보야? 내용이 풍부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That is라는 표현 앞에 선행사가 information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비동사의 형태, 단수 형태 이렇게 쓰였겠지? That is라는 표현은 뭐 해버릴 수도 있겠어?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High in content. 내용이 아주 높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주는데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When introducing. 도입할 때요.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기술을,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도입할 때처럼. 뭐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어. 자, 내용적인 면을 전달하는데 아주 잘한대요, 코치들은.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may switch off 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얘들아? 신경을 꺼버릴 수 있다. become bored, 지루해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좌절할 수도 있어. 만약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너무나 많은 지시가 준다면, 아니 주어진다면, 아니 내용적인 면을 너희들한테 한 번에 많이 여러분한테 준단 말이야. 여러분 당연히 지루하겠지. 좌절하겠지. 맞아? 게다가 더욱이 코치들이 지속적으로 이 언어적인 지시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 코치들은 become the main actor,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어디에서? 이 코치를 하는 연극에서. 그로 인해서 뭐 해버리는 거지? 제한하면서 혹은 막아버리면서 활동적인 참여를, 누구의 참여를? 선수들의 참여를. 지금 같은 분위기야. 난 너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활동적인 참여를 하지 않잖아. 그치? 이 말에도 대답을 하네, 씨. Therefore, 얘들아, 소리 한 번만 내봐. 아, 해봐. 이것도 하나네. 너라도 해, 너라도. 이해해줘. 내가 얘를 때릴 수 없잖아, 이렇게. 그치? 한번 때리고 싶긴 한데, 지금.
계속 지금 눈 꿈뻑꿈뻑. 그 큰 눈을 요만큼만 뜨고 싶어. 졸려? 졸리지 않는데 눈을 잠깐 감고 있었을 뿐이지, 그치? 와, 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 선생님이 친구들, 이제 학생들, 쉬는 거 친구들이 시험 보시잖아. 내일 모레 시험 보고, 화요일 날 영어 시험 보거든요. 그 친구들 밤에 좀 부른단 말이야. 불러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오답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뭘 안 풀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옆방에서 가서 풀어라. 그지? 근데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사람이 졸 수 있어. 그렇잖아. 아, 너무 피곤하면 졸리지. 꾸벅꾸벅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야, 엎드려서 자더라고. 아예. 이렇게. 아, 너무 화가 났어. 자, 마저 보자. 그러므로 포함시킴으로써 이 선수들을. 자, 뭐 함으로써? 뭐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그 선수들을 들음으로써, 들음을 통함으로써 그 선수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한 코치는 뭐 할 수 있다? believe라는 표현, 여러분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oblige라는 표현 여러분 뭐 하게 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선수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고요. 정보를 모으게 할 수 있고요. 평가할 수 있고요.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보이니? 내가 동그라미 쳤던 녀석은 전부 다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포함시키고요. 장려시킵니다. 오형식 동사 나와 있네요. 누가? 선수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그들 자신의 배움과 발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 나와 있는 therefore 있는 문장이 있었죠. 이 therefore 있는 문장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와 있던 furthermore 있었던 요 문장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of the players까지.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뚫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 한번 볼게요. verbal communication부터요. how it is sent까지. many부터 however 앞에까지 갈게요. skills까지요. 그 다음에 however부터 여러분 therefore 앞에까지요. players까지. 그 다음에 therefore부터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의 이 필자의 주장 혹은 요지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코치는 너무 많은 코칭은 자제하고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발달을 장려해야 한다. 정도로 이 글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 찍어가지고 좀 올리면요, 여러분. 학교 e-러닝, e-학습터에서도 여러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올려놓은 것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많이 복습 좀 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나서 말아버리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조금 지난 시험에 화가 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각각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대해서 조회수를 한 번씩 볼 거 아니야, 그치? 조회수 봤을 때 여러분 유닛 1이요.
유닛 1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2부터는 확확 떨어져 있습니다. 시험 가까이 와서 유닛 1만 되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공부해야지. 책 펴가지고 첫 번째 챕터 보고, 말아.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냥 약간 수학의 정석에서 일과만 열심히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좀 꾸준히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도 이어질 건데, 그 강의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복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랙티스 4입니다. 자, as you assess your behaviors, attitudes, and values. 놀래라. 당신이 assess라는 표현이 여러분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요? 당신이 평가할 때, 당신의 행동, 태도, 그리고 가치들을 평가할 때, 당신은 아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You are acting in ways.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방식? 주격, 관계대명사한 방식이겠죠. 방식 아니고 방식들, ways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ren't라고 나와 있죠.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깜짝 놀라네. 누구나 핸드폰 끄세요. How can you best change your behaviors, attitudes, and values? 어떻게 당신은 가장 잘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들을요. 한 스트래티지가, 한 전략은 유용합니다. 그 전략이 뒤쪽에 나옵니다.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전략이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What you have done well in the past. 네가 과거에 잘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on what you are currently doing well. 네가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focus on이라는 전치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이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서술형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on이라는 표현이 B라는 부분이었겠지? 뒤에 on이라는 표현이 A라는 부분이었어. as well as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됐어? 그럼 어떻게 바꿀까? focus not only, 맞아? on what you are currently doing well, but also on what you have done well in the past.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맞아? By focusing on your successes instead of your problems. 뭐 함으로써? 당신의 성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뭐 대신에? Instead of 전치사 your problems. 당신의 문제들 대신에 당신의 성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결과들을. results 다음에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골퍼들입니다. 타이거 우즈라든지 혹은 애니카 소렌스탐과 같은 이 골퍼들은 be able to ignore,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군중들, 그리고 힘든 날씨 상황들, 그리고 그들의 경쟁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성취하는 것.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즉, 공을 깨끗하게 쳐나가는 것. 맞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are depressed or anxious, 우울하거나 걱정할 때 그들의 communication ability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울해할 때 그들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뭐 함으로써?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떤 상황이야? 관계, 부사 한 상황이겠지. 그들이 성공했던 상황이었을 거야. It not being depressed. 뭐 하지 않았던? 우울해하지 않았던. 혹은 불안해하지 않는데 성공했던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다른 빈칸으로 뚫어놓으셔도 좀 좋지 않을까? 여기요. where부터 이 녀석까지 빈칸으로 뚫어놔도 좋은 글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For example부터 여러분 their competition까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빈칸으로 이 녀석도 갈게요. By focusing on your successes instead of your problems. 이 녀석도 빈칸으로 뚫어놔도 아주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순서도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1번 문장부터요. 2번 문장까지요. 네. 한 전략이 유용하다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5번 문장까지요. For example 앞에까지요. For example부터 여러분 cleanly까지 그 다음에 similarly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적어져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주제는 문제점보다는 잘해온 것에 집중하기 정도라고 이 글의 주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